4월 8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 어제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운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쟁 발발 38일 만인 어제 양측은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불과 90분 정도 남겨두고 발표된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의 중재가 빛을 발한 결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록 양측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면서 우라늄 농축 등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직접 협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종전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같은 발언이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발언을 전쟁 범죄 예고로 규정하면서 현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민간 시설 공격 위협에 우려를 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정치적 기류가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민주당 후보와의 득표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공화당 텃밭 민심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항공여행객 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하면서 국내선 이용 도중에 이민단속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8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실제 제법 많은 체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이들도 공항에서 구금되었다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 좀 그 여행 시 신분과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주 한인 2세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한 제9차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송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또 한인 2세 케이스인데요. 국적 이탈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최고치인 3.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편 지난달 고용 지표는 18만 명을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직자의 72%는 여전히 최근에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체감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특히나 사무직 중심의 채용 위축으로 인해서 고학력층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스타인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오는 6월 연방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기로 했다라고 하는군요. 또 앱스타인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장이 미국 내에서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애틀을 떠나서 인천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군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이 깜짝 놀라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되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군요. 특히나 뭐 라면과 과자, 거기에 딸기까지, 한국 딸기까지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핵심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진짜 한국 K푸드 인기가 대단하죠. 요즘에 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음식, K컬처, K푸드 인기가 또 이렇게 한국 수출 효자 품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극적인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진짜 전 세계의 긴장감이 굉장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하나의 문명 전체가 사라진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녁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가 시한이었는데 아침에 실제로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전소, 교량, 민간 인프라 모조리 파괴하겠다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즉각 반발하면서 모든 협상 채널을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좀 정권에 지지를 보내는 그런 이 시민들을 독려해서 교량과 발전소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 모습들 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발전소 주변에 이렇게 둥글게 서고 손을 붙잡고 서고 그 다음에 교량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리 위에 막 모여 있고 그런 모습들 실제로 봤는데 와, 참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심지어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민간 시설 공격은 안 된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글쎄요 또 한다면은 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뭐 지금 전 세계가 설마 하면서도 진짜 뭐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지 않을까 파괴적인 공격이 감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뭐 어제 하루 종일 뭐 여기저기에 전화들 돌리고 하면서 극적인 그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뭐 이란에 뭐 미국에 막 그리고 그 주변국들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막 전화들을 돌리면서 중국까지 뭐 끌어들이고 하면서 2주만 달라. 네, 2주만 달라. 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열고 미국은 공격을 멈추고 2주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작동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내내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모여서 이 휴전을 받을까 말까 뭐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씨름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협상 시한을 1시간 반 정도 남긴 어제 동부 시간으로 6시 반쯤에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러면서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38일간 이어졌던 이번 이란 전쟁이 우선은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최소 12개 나라에서 5천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 이란에서는 민간인 1,700명을 포함해서 3,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뭐 이란 국내에서만 32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2주간의 시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뭐 공격이 뭐 다른 지역들 뭐 예를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인 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그런 공격은 멈추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우선 개방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두고 미국도 이란도 모두 우리가 이겼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AFP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반면에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을 미국이 다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자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 뭐 사실 이제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거의 뭐 승리한 상황이잖아요. 뭐 그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했죠. 그런데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이제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 뭐 완전히 국가의 인프라를 다 파괴시키겠다. 뭐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란은 지금 이란이 승리했다라고 휴전이 된 것은 이란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목을 종전안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그 종전안 뭐 10개 종전안이 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텐데 당장 이제 10일 내일 모레 대면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에 제안한 10개 종전 조건이 미국의 원칙적 비침략, 다시는 이제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보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근데 이게 핵 무기가 아니고 네, 일반적인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수용,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에 대한 모든 2차 제재도 해제, 그 다음에 이란을 겨냥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종료.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안 종료,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전쟁 피해 보상급 지급,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레바논 등 모든 다른 제3의 전선에서의 휴전, 이게 이란이 제안한 10개의 종전 조건입니다. 뭐 대충 들으실 때도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이란은 지금 지금의 휴전 상황은 미국이 이 종전안을 다 받아들였다,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게 글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영내 미군 전투부대 철수라든지 전쟁 제재, 그 전쟁 피해 배상, 그 다음에 뭐 경제 제재 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글쎄요, 만약에 이제 그 이란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협조적인 정권으로 돌아서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란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런 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장 불가능한 게 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란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평화적인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뭐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뭐 같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란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호르무즈 통행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핵보다 호르무즈가 더 강력한 무기네라를 깨닫고 호르무즈 통행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에게 달라. 뭐 사실 이란하고 오만의 뭐 수역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을 인정해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이란은 진짜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협상이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아침 속보에 JD 벤스 부통령은 이게 뭐 그 휴전이 뭐 위태롭다. 네. 뭐 이것이 휴전 상황이 지금 취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빠른 진전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휴전이 과연 2주 동안 정말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2주 안에 지금 상당히 이견이 있는데 이것에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완전한 종식으로 갈 수 있을지. 우선 첫 번째 테이블은 오는 10일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살에 이민화 캐롤튼에서 성장하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우뚝 선 사람,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캐로톤 시의원 후보 마이크송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 1세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리더 마이크 송. 5월 2일 시의원 선거,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캐로톤의 미래입니다. Political advertising paid for by the Mike Song campaign.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지원하고 함께합니다. 2026 더 나눔 장애인 장학금. 10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각 $1,000씩 총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4월 19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info@dkfoundationtx.org. 자세한 내용은 KTN 신문 광고를 참고하세요. 장애인 장학금은 더 나눔 성금에 사랑 나눔 토크 콘서트 성금을 더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파운데이션. 뭐 지금 한창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여론도 뭐 사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지금 소추안 발의가 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민간 시설 공격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을 두고는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쟁이 어차피 시작됐기 때문에 뭐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이긴 합니다. 전쟁에 대해 찬성했든 반대했든과 상관없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층에서도 미국이 왜 중동 전쟁을 크게 벌이려고 하느냐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하지만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미 어쨌든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이란 정권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전쟁을 지속해서라는 의견이 절대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이제 6주 이렇게 길어지면서 상당히 미국의 여론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또 얼마 전에도 주목이 됐었죠. 선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가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또 해리스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선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결과는 공화당의 클레이 플러 후보가 민주당의 숀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힘든 지역구예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가 57대 42로 여유 있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뭔가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그 2년 전에 2024년에 같은 동일 선거구에서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후보에게 거의 30% 가까이 패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조지아주 제14선거구인데 공화당이 지켜온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여기서 그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68% 득표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뭔가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그것도 이 플러 후보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줄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의미한 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원래 여기가 보궐선거 한 이유도 그 원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일어난 보궐선거거든요. 근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앱스타인 수사 그런 부분에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결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퇴를 해버려요. 나는 의원 못하겠다. 이런 정부에서 의원 못하겠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앱스타인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보궐선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나름 돌풍을 일으키면서 공화당 후보와 격차를 많이 따라잡으면서 상당히 올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지역구에서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텍사스도 포트워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중간 선거는 또 막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도 이 이란 전쟁을 확실하게 승리로 마무리가 져야 되는데 이게 2주 안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짧게 전해드릴까요? 한국에서 그 선천적 복수국적법 제9차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크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이슈인데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는 참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한인 2세, 한인 3세 해외에서 출생하는 한인 2세들의 이게 상당한 짐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지금 법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개선한다 하면서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선한다라고 하고 뭐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9차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케이스가 뉴욕주에 사는 15살 한인 2세 아이린 영선 홍양의 케이스입니다. 15살이에요. 근데 이 홍양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됐어요. 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뭐 이것도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하자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속인주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충돌이 되는 건데 이게 선천적 복수 국적인데 이 아이린 홍양이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뭐 솔직히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대부분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고 뭐 살아가는 2세들인데 한국 국적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아이린 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출생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출생 신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를 하려면은 당시에 한국 국적이었던 어머니의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 이탈을 하려면은 포기를 하려면은 아직 한국에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출생 신고부터 시작해서 서류들을 처리할 것들이 있는데 그 출생 신고를 하려면은 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법도 걸리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해도 뭐 미국에서의 군복무도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공직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있을 때도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여도 한국에서 어떤 체류하면서 활동하는데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2세, 3세들은 이제 한국 국적 이탈을 성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이런 서류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출생 신고를 못 하니까 국적 이탈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번에 제9차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동안의 개선 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과연 이것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뭐 한국에서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항상 선거 때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해결하겠다 얘기가 나오지만 관심사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선거 철에만 그러지 이것이 실제로 뭐 진행되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이 또 9차 제기됐는데 역시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네. 뭐 기본 논리가 이번에 워낙에 케이스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기본 논리가 좀 뒤집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게 시간이 길게 걸리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